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호입니다. 이번에 할 강의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해야 될 거 또는 하지 말아야 될 거 10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제 강의는 제가 독자적으로 다 연구한 거고 지금 있는 아이들 현재 상황에 맞춰가지고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강의를 3년 전에 들었던 어머님들은 3년 전 상황에 맞췄던 거고 지금 2024년에 들으시는 어머님들은 2023년 기준으로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뇌질환이 많이 걸리는 이런 것들을 피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과도한 셈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셈을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을 뇌를 계속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셈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가 할 줄 알면 끝이에요. 이 셈을 2분 안에 풀던 1분 안에 풀던 30초 안에 풀던 똑같아요. 대신 이제 늦게 풀면은 이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거는 1학년, 2학년 동안 계속 꾸준히 할 건데 왜 그거를 빨리 하냐고. 이 연산학습지에서 지네들이 내세울 게 없으니까 맨날 초제고 시간 그러니까 빨리 풀기만 하는 거야. 지네들이 내세울 게 그것뿐이 없거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계속 압박감을 주는 거예요. 엄마들한테도 뭐 빨리 풀어야 뭐가 좋다. 문제를 뭐 더 많이 푸는 게 좋지 않냐. 이런 헛소리들을 하면서 하는 거니까는 믿으실 필요 없어. 왜 학습지 교사들이 하는 얘기를 믿냐고. 걔네들 기껏 해봐야 3, 4학년밖에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믿지 말라고요. 셈은 아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풀리면 돼요. 그리고 너무 선행하지 마세요. 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이나 지금 이제 1학년 1학기 거 하면은 1학년 1학기 정도만 하고 가면 돼요. 그 다음에 2학기 들어가면은 1학년 1학기 말부터 2학기에 들어가는 거 그거 좀 하고 가면 되고 1학년 2학기 겨울방학 되면은 그때부터 구구단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일찍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애들 구구단이 안 되지. 그 될 때 되면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일찍 하다가 그 실패한 애들이 구구단이 나중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마다 암기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고 또 셈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 얘네들한테 셈에 대한 압박감을 주면은 그대로 그냥 지능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남자애들. 위험해요. 남자애들 막 시키면은. 또 할 줄 아는 거 계속 하다 보면은 또 이런 애들은 쉬운 것만 하려다 보니까는 뇌가 단순해져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반복 학습을 하면은 뇌를 쓰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아이가 문제를 푸는 것 같지만은 뇌를 쓰지 않아요. 두 번째, 사고력 학원이에요. 사고력 학원을 얘가 사고력이 안 되는데 사고력 학원 보내는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 이 사고력 학원이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얘가 사고력을 하는 학원인지 선행 학원인지 봐야 돼요. 문제를 딱 봤는데 1학년짜리 애야. 아니면 7살짜리 애야. 근데 문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문제야. 그럼 사고력이 아니라 뭐예요? 선행 학원이에요. 자, 일례를 들도록 할게요. 아이가 레고 블록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한테 초등학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이런 코딩이나 또는 이제 레고 만들기 시작하는 아이들한테 이제 레고 조금 만든 아이들한테 그 RC카 조립하는 거 그거를 갖다 준다든지 로봇 공학에 관련된 거 그거를 갖다 준다든지 그럼 애들이 해요? 못 해요. 그런 걸 하는 거야. 선행은 나중에 학교를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일찍 시키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만약에 이 사고력 학원 문제가 그냥 3학년 되면 풀 수 있는 문제야. 자연스럽게. 우리 1학년에 굳이 풀릴 필요가 없는 거거든. 이런 거는 선행인데 앞에다 그냥 사고력만 붙여가지고 학원 이름 낸대요. 사고력이랑 아이가 할 수 있는 레벨에 생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에요. 뭐, 3 더하기 2 더하기 1 빼기 5 이런 문제보다는 버스에 사람이 몇 명이 탔는데 그 다음 정거장에 또 몇 명이 탔고 그 다음 정거장에 몇 명이 내리고 그 다음 정거장에서 몇 명이 탔습니다. 그러면은 몇 명의 사람들이 남아 있을까요? 이런 것들. 이 버스에 몇 명이 있을까요? 이런 거. 그러면은 몇 명이 타고 빼고 이것만 했어. 근데 일반 문제는 그냥 사람들, 손님이 몇 명 있을까요? 라는 문제랑 이 버스에 몇 명이 있을까요? 문제랑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 버스에 몇 명이 있을까요? 라는 문제는 뭐예요? 기사를 포함하는 거고 손님이 몇 명 있을까요?는 기사를 뺀 나머지 손님들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력 경시 문제에 나오면은 이런 문제를 약간 꽈놔요. 그러니까는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은 문제를 다 풀고도 답이 틀리게 되는 거지. 근데 뭐 연산만 잘하면 이런 문제 푸나? 의미 없는 거예요. 이 사고력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해석하는 그 부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연산을 아무리 잘하면 뭐해? 문제 해석을 못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연산 그쪽에서 뭐라 그래요? 문제 제대로 풀면 뭐예요? 연산을 못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연산 못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하면 되거든. 근데 문제 해석을 못하는 거는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완전히 다른 거거든. 문제 해석을 못한다는 거는 얘는 국어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수학을 하려고 그러면은 국어에 대한 문해력도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연산은 이 4층 연산 있잖아요. 기본 4층 연산은 수학이 아니에요. 그냥 한글로 따지면 기역, 니은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역, 니은을 배우지 않았는데 애들이 가를 쓰고 뭐 과자를 쓰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 가능하단 말이야.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독서 논술 학원이에요. 이것도 아까 사고력 학원하고 비슷한데 사고력이란 아이들이 여러 가지 운해 활동에 의한 창작 활동 이것들이 많아지면 사고력이 증가를 해요. 아니면은 아이가 그냥 그런 운해 활동을 안 했지만은 잘 놀아. 너무 잘 놀아. 거의 막 리더십 있게 잘 놀고 별의별 거를 여러 개를 혼합해서 잘 논단 말이야. 이런 아이들은 사고력이 있는 아이들이거든. 자, 그리고 독서 논술학원 자체도 마찬가지야. 애들이 역할극 놀이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책 위주로 했던 애들은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오로지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 사고력이 아니에요. 사고력은 기존에 했던 거에 틀을 벗어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사고력 활동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들은 뭐예요? 시킨 대로 한 거잖아. 얘는 사고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랑 역할 놀이를 하려고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엄마를 유도를 한다. 얘는 사고력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역할 놀이를 할 때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대로 다 맞받아 쳐가면서 같이 놀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 사고력이 좋은 아이들이지. 그래서 역할 놀이 할 때 한 번씩 엄마가 들어가 줘야 돼.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말을 했을 때 얘가 맞받아 친다. 그러면은 그래도 역할 놀이를 잘하는 아이들이고 엄마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사고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에요. 역할 놀이를 3시간 하든 4시간 하든 얘네들은 본인의 자기 생각에 빠져 사는 아이들이라 굉장히 위험한 아이들이에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독서 논술 학원도 보통 역할 놀이를 잘 하는 아이들, 그러면서 말을 잘하는 아이들, 그리고 평상시에 대화를 할 때 티키타카가 잘 되고 아이들이 보통 yes, no와 no만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자기 주장만 많이 펼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독서 논술 학원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학원이란 0에서 1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3이라는 거를 7로 만들어주는 학원이야. 0에서 1을 만들어주는 학원은 없어요. 우리 애는 독서 논술이 안 돼. 말이 굉장히 안 좋아. 학원 보내볼까? 될 것 같아? 안 돼요. 근데 우리 애는 조금 더 하는 것 같은데 더 잘하게 하면 안 될까? 이런 것들. 우리 애가 사고력은 좋은 것 같은데 학원을 보내보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요런 애들이 학원을 가는 거야. 집에서 하기에는 좀 버거운 아이들. 집에서는 웬만큼 하는데 버거운 아이들. 그러니까 학원이라는 거는 웬만큼 기초가 닦인 아이들을 보내는 데가 학원이에요. 근데 기초가 안 된 애들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일정량 이상밖에 성장을 안 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네 번째, 과도한 선행 금지예요. 이게 선행을 계속 하게 되면 애들이 1학년, 2학년에 놀게 돼요. 놀게 된다는 소리는 뭐예요? 자기 주도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현행 위주로 많은 선행을 하지 말고 선행 위주로만 하고 플러스 한 학기 정도만 해줘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래도 학교 생활에 충실하거든. 충실하면서 자기 주도가 돼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는 엄마가 문제집 위주로 해가지고 아이랑 같이 문제를 다 풀어야 돼. 요즘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다 해줘야 되는데 그 오답 노트 쓰는 거랑 독서록 작성도 엄마가 하는 거예요. 아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학년 때까지는, 그러니까 7살 때부터 1학년 때까지는 엄마가 독서록 작성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오답 노트도 엄마가 써야 돼. 그래서 아이가 틀린 거를 오답 노트로 엄마가 다 써야 돼. 그리고 이게 왜 틀렸는지, 문장을 몰라서 틀렸는지, 아니면은 계산을 잘못해서 틀린 건지, 이런 것도 그 분석란에다가 다 써야 된단 말이야. 그거를 엄마가 해가지고 그거를 싹 모아놔야 돼. 그래야 그것을 봤을 때 1년치를 두고 봤을 때 아이가 뭐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 그리고 자주 틀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이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 그리고 문제집을 한 번 쓰면 버려요. 모아놓지 말고. 그래서 학습지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학습지에서 아이가 틀린 부분만 오려서 그 오답 노트에다가 또 붙여놔. 그리고 거기다가 분석 내용을 쓰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해서 정리한 거를 나중에 아이가 3학년 되고 그러면 엄마가 오답 노트 정리한 거를 보여줘. 엄마가 지금까지 너가 한 걸 이렇게 했다. 한번 봐라. 이런 식으로 너도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일단은 엄마가 모범을 보여야 아이가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아이가 현재 얼마만큼 뭘 모르고 있는지 또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엄마가 또 연구 분석을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행 많이 하다 보면은 애들이 학교 학습에 대해서 너무 지루함을 느끼고 학원 위주에 하게 되니까는 애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고 수동적인 아이들이 돼요. 그리고 너무 많이 가다 보면은 아이들이 중간중간 구멍 뚫린 부분을 무시하고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한 번 선행을 했으면 얘네들은 다시 뒤로 돌아오질 못해요. 그런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면은 다시 뒤로 돌아온 거를 쪽팔리다고 생각을 해. 안 하게 돼. 그러니까 잘못 선행했다가 애들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다섯 번째, 한자. 한자는 보통 7세 중후반부터 제가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보고 쓰고 이거는 의미가 없어. 그건 하지 말아요. 저도 한자가 학습지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자의 어원을 알려주고 어떻게 상형 문자가 변화되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한자가 어떤 활용성이 있는지까지 보여주고 쓰는 거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뭐 읽기만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는 쓰기보다는 좀 읽기 위주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활용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좋아. 자, 날일자를 배웠으면은 해가 날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날일자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지, 애한테.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할 때 일자도 날일자가 들어가고 일몰, 일출 그러다 보면 또 몰자랑 또 출자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또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 이것도 한자인데 날출자라고 해가지고 나온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해가 나온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일출이라고 표현해. 근데 애들이 그건 좀 어디서 들었어. 야, 새해인데 일출 보러 가자. 막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출이 뭐지? 그랬다가, 아, 그 일출이 그 뜻이구나. 애들이 안단 말이야. 아, 이래서 한자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아는 거야. 근데 날일자만 막 쓰는 이게 책들 하지 마. 의미 없어. 어떤 학습지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학습지 있으면 그냥 제껴요. 하지 말아요. 항상 얘기하지만은 쓰기만 엄청 많은 거 그 하나도 의미 없는 학습지고 의미 없는 학습이에요. 활용성을 알아야지 그 쓰기만 백날하면 뭐해. 의미 없어요. 자, 여섯 번째 무리한 영어 단어 암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미 학교 가기 전에 이런 학습들을 또 하고 학교에 간 아이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시기에 또 너무 많은 암기를 했잖아. 그리고 이 암기 위주의 공부를 했던 애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해마 크기가 작아. 근데 이 작은 데에다가 또 더 많은 걸 집어넣고 또 다른 학습들도 하려고 그러면 과부하 상태가 돼요. 이게 해마가 서서히 늘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많은 양을 하다 보면은 해마가 이제 과부하가 걸려. 그러면은 더 이상 못 들어오고 옛날 거 기억을 밀어내버려요. 이게 위험한 거야. 이게 아이들이 1살, 2살 때 뭐 엄청나게 시켰잖아. 그럼 3살 때부터 이제 해마 용량이 늘어나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받다 보면은 영유아 아이들도 1살 때, 2살 때 기억부터 지워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애들이 막 3살 때부터 막 기억을 난다 그래. 근데 이것도 나이가 먹으면은 3살 때 기억 지우고 4살 때 기억 지워요. 그래가지고 그때 학습 기억까지 다 지워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의미 없으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은 몇 살까지 기억나? 그러면은 애들이 6살, 7살 밖에 기억이 안 나. 그전 기억이 없어. 그래서 5살 이전에 열심히 막 미친 듯이 가르친 거 다 의미 없고 오히려 이상한 습관만 잡히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생각하기에 얘가 좋은 책이지 얘는 그 책 기억 하나도 못해. 근데 책 레벨이 높아졌자? 그러면은 옛날에 그냥 읽었던 기억은 나. 뭔 내용인지는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벌써 너무 많은 책을 읽다 보면은 높은 레벨의 책하고 낮은 레벨의 책하고 어떤 차이냐? 여기는 4K이고 여기는 완전히 저화질 책이야. 사람 눈이라는 게 이 좋은 거에 적용이 되잖아. 특히 과학, 도서 이런 거에 적응이 일찍 돼버린 아이들 6세, 7세 때 이런 아이들은 일반 책들을 못 읽게 돼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고 이제 학교에 가면은 안 좋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독서 쪽 기억이나 그러니까 일반 기억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독서 쪽 기억이나 아니면은 암기 쪽 기억 단순 암기 기억 이런 게 많았던 애들은 나중에 다 밀어내기를 해버려. 그래서 단순하게 외우는 건 하는데 그게 장기 기억으로 변환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 그래서 무리하게 이게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게 되면 애들이 나중에 3학년 되면 넉다운 돼요. 그러면서 기억력이 점점 줄어들어. 망가져가지고 스트레스로. 그런 게 있으니까는 분명히 학교 가기 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외워가지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애들이 3학년 되면은 엄마 나 20단어 외우기도 힘들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쓰지 말아야 될 애들을 미리 다 땡겨서 썼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얘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하지 말아야 될 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기억력마저 나빠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아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국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그 시기에 영어를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막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뭐 할 만해? 국어 망하는 거지.
국어 망하면은 문해력 망하지. 국어 점수 안 나오지. 그러니까 4학년 지나면은 얘가 아무것도 못해. 국어도 안 돼. 영어도 이해 못해. 단어는 많이 아는데 단어 쓰임새를 못해. 그렇다고 애가 말을 잘해? 말도 잘 못해. 이거 청년과 했던 애들 중에서 말 잘하는 애 있으면 데리고 와봐요. 티키타카. 지 할 얘기는 다 아는데 남 얘기를 못 알아들어. 왜? 일방성 미디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중독이 됐어. 그 남 얘기를 거의 안 듣고 지 생각만 계속했던 아이거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요. 자, 7번째. 독서는 많이 시키지 말고요. 아이 레벨에 맞는 거 낮에 읽던 저녁에 읽던 한두 권만 읽히게 해요. 한두 권. 그리고 한두 권에 대해서 당연히 독서록을 써야 돼요. 그걸 엄마가 쓰던 아이가 쓰던 쓰게 해야 돼요. 독서록을 뭐 학교 가기 전에 계속 썼던 습관이 돼 있던 아이들은 본인이 써도 되고요. 안 되는 아이들은 엄마가 다 써. 애가 만약 책 10권 읽었다. 그럼 엄마가 죽는 거야. 엄마가 10권 다 써야 돼. 뭐 책을 20권 읽기도 30권 읽기도 엄마 마음대로 해요. 근데 그 30권에 대한 독서록은 엄마가 다 쓰셔야 돼요. 그 자신이 있으면 많이 읽히셔도 돼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전래동화에서 위인전 그런 거 많이 읽히면 돼요. 8번째 문제집, 예복습.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거. 그게 자기주도 학습 만든 게 책을 좋은 거예요. 근데 1학년 때 안 하면은 애들 2학년 때부터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학교 끝나고 오면은 이제 애가 알던 모르든 같이 해야 돼요. 예습, 복습. 그걸 꼭 해야 되고, 전 과목 다 하세요. 그게 1학년 때 전 과목 다 하는 습관이 돼 있으면 2학년 때 당연히 그렇게 하고, 3학년 때 사회, 과학 늘어난 거 아무 의미 없이 받아들이면 또 하게 돼요. 그래서 1학년 때 만약에 이게 자기주도가 안 돼 있으면은 이제 2학년 때 힘들어지고 3학년 때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모르는 거를 엄마가 캐치하라는 거야. 엄마가 채점해주고 그 다음에 틀린 거는 표시하지 마. 맞은 것만 동그라미 좀 해. 그리고 틀린 거는 아이한테 한번 더 풀어보게 해. 그래서 또 맞았어? 그러면 이제 뭐 세모나 뭐 동그라미인데 그 반짜리 표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거는 한번 틀렸던 거는 엄마가 또 오답노트를 써야 돼.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왜 틀렸는지, 문제를 또 잘못 읽어서, 이해를 잘못해서, 그걸 나중에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아직 얘가 문해력이 좀 많이 떨어지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란 말이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시간은 보통 저녁 먹고 해야 돼요. 저녁 먹고 1시간. 그래서 1시간 동안에 무슨 아이가 또 학습지도 하고 있다. 그러면 학습지 병행해서 1시간을 그때 공부를 매번 하는 습관을 들여요. 6학년 때까지. 그래서 학교 갔다가 하면 시간이 들쭉날쭉 하니까는 학교 갔다 와서 또 맞벌이 부부도 있으니까 저녁 먹고 난 다음에 하는 습관을 꼭 들여놔야 돼요. 한 번이라도 깨지는 순간 애들은 안 하게 돼요. 왜냐, 이 타이트한 이 스케줄을 쫙 만들어놨는데, 규칙성 스케줄을 만들어놨는데, 한두 번 안 하다 보면 애들이 안 하게 돼요. 왜? 이게 육아라는 것도 그렇거든. 막 타이트하게 그냥 막 긴장의 끈 놓지 않고 그냥 쭉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어린이집을 한번 보냈어. 그랬더니 갑자기 확 편해진 거야. 그러면은 다시는 아이랑 24시간 육아를 못해요. 편해짐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런 거 한번 애들 규칙 같은 거를 지키고 습관을 만들어 놨으면은 절대 엄마가 먼저 깨먹으면 안 돼요. 그걸 다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아이한테 사정 얘기를 하고 내일 2배를 한다고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9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학원. 공부방 보내거나 일반 학원 보내는 거 이거는 아이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보내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은요 아이 입에서 먼저 나와야 돼요. 엄마 이게 딸린 건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거 할 수 있는 방법 없어? 엄마가 하는 거 잘 이해 못 하겠어.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먼저 원할 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2학년에 나와야지. 1학년 때 나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2학년 넘어가지고 아니면 3학년 때 제일 좋게 나오는 게 엄마 이거 배우는데 분수 개념 잘 모르겠고 엄마가 얘기하는 것도 잘 모르겠어. 나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 하고 싶은데 학원이나 아니면은 나 가외 시켜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아이가 먼저 얘기를 했어. 그러면 대박 나온 거야. 이게 아이가 필요성을 본인 자신이 느껴가지고 본인이 얘기해요. 학원까지 알아봤어. 엄마 학원이 뭐뭐뭐 있는데 저쪽 학원은 어떤 것 같고 이쪽 학원은 어떤 것 같고 이쪽 학원은 어떤 것 같은데 나랑 이쪽 학원이 좀 맞는 것 같아. 이런 아이가 먼저 해. 그리고 근데 이것도 좀 잘 봐야 되는 게 내 친구 중에 거기 다니니까 막 따라간다는 아이들이 있어. 이런 애들은 아니야. 그거는 그냥 놀러 보내는 거야. 뭐 엄마 생각에 그냥 그래 그 친구가 놀아라 해서 보내도 상관없어. 돈 10몇만 원 주고 이렇게 보내도 상관없어. 거기서 뭐 공부가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학원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돼. 진짜 애가 원해서 가는 건지. 근데 자기주도가 되는 아이들은
보통 얘 주위로 다른 애들이 모이지 얘는 누구 따라가진 않아요.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원을 엄마 의지대로 보내게 되면 얘는 자기 주도가 꽉 나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엄마랑 좀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보통 운의 확장이에요. 1학년 전에 아이가 미술학원을 보냈다든지 뭐 블럭이나 뭐 여러 가지 학원들을 또 미술학원, 음악학원, 뭐 만들기 학원 이런 걸 보냈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니 그런 걸 했단 말이야. 뭐 학원을 또 중간에 넣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확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학교에 가가지고 뭐 새로 있는 태권도라든지 또 각종 운동학원 있잖아. 뭐 수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운동에 관련된 걸 보내. 그리고 운동은 무조건 하나 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미술학원을 옛날에 했으니까 하면 이제 초등 미술학원을 보내야지. 또 만들기도 블럭 만들었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이제 뭐 로봇 뭐 공학 관련된 거 글로 보낸다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는 거야. 어렸을 때 이제 피아노에서만 체르니 한 40번, 50번 친단 말이야. 그러면은 병행해가지고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계속 하면서 뭐 바이올린이나 드럼이나 막 이제 이런 거 위주로 해서 하나를 더 확장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원들은 보내도 되는데 이 좌뇌 쪽 학원 같은 경우는 진짜 함부로 잘못 보냈다가는 아이 자기주도 다 망치게 되고 의지하는 수동적인 아이가 돼요. 그리고 학원도 선생님에 따라서 선생님 잘못 만나면은 아이들이 또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들의 인격, 성향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고 우리 아이가 운해 타입이면은 운해 타입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인가 이것도 봐야 돼. 선생님이 또 극자 내용일 수 있거든. 그러면 애는 이제 돌아버리는 거야. 예능 학원도 돌아버려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마지막 10번째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아이들이 입학 후 3, 4월 달에 본격적으로 아이들의 성량 성격이 뚜렷하게 나오게 돼요. 엄마가 0세부터 24개월까지 한 게 애들이 36개월에 나오고요. 36개월부터 학교 가기 전까지 했던 게 이게 학교 입학 후 3월달에서 4월달에 나오게 돼요. 근데 이상 있는 애들은 7살에 벌써 이상 증세가 나타났고 학교 가면 그게 확산이 돼요. 얘가 약간 결벽 증상이 있었다? 학교 가면 난리 아니야. 얘는 뭐 하나 털끝 하나 뭐 하나 묻어도 난리가 나는 아이들이야. 책을 좀 보는 아이들이야. 얘는 학교 가면은 책 중독이 돼 걸려가지고 책 강박까지 걸려서 글씨 강박까지 걸려요. 근데 얘가 이해하고 보는 게 아니라 글씨를 안 보면 얘가 미쳐버려. 이해하고 보는 건 아니야. 근데 계속 봐야 돼. 안 보면 얘가 불안 증세가 있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책류가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암기를 했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무조건 유형 암기식으로 가야 돼. 얘는 사고력이라는 게 1도 없는 아이거든. 그렇게 돼요. 생각하는 능력이 아예 없다? 그러면은 학교 가서 생길 수가 없어. 얘 생각하는 능력을 올리게 하고 싶으면은 학교 공부를 다 포기하고 예능 쪽으로 나가야 돼. 그래야 생각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딱 봤을 때 1학년, 2학년 딱 보면 알거든. 아, 얘가 생각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져. 그렇게 책을 막 수만 권을 읽었는데 생각하는 능력이 없고 문장 이해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얘는 공부할 수 없는 아이야 이제. 공부 못해요. 3학년 가면 더 심해지고 4학년 가면 더 심해지는데 그럼 어떻게? 공부 안 시켜야지. 공부 안 시키고 얘는 어쩔 수 없지. 다시 뒤를 돌아가가지고 36개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운의 활동을. 자네 것만 시켰잖아. 그러면 자네 거를 약간 무너뜨리는 그런 육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운의 활성을 위해서 공부보다는 이제 뭐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 엄마들한테 이제 애들 얘기하거든. 36개월, 48개월 이런 아이들한테 뭐 종이접기락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면 애들이 알아서 활성화가 된다. 더 잘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학교 들어간 다음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엄마가 미친 듯이 잘해가지고 그거를 아이한테 계속 모방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해야 되는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지.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 활동들 같은 경우도 또 더 잘해야 되고 이게 위험한 엄마들이 애들 학교 들어가자마자 또 바로 직장 가는 엄마들 굉장히 위험해요. 2학년 때까지는 애가 학교 적응 잘하나를 봐야 돼. 그리고 애가 안정성 있고 자기주도가 돼 있다? 그러면 그때 가야 돼. 만약에 애가 자기주도가 안 돼 있다. 근데 직장 구했다. 애 무조건 그냥 막 난리가 나요. 그냥 나돌아다니는 아이가 돼.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 좀 잘 확인해서 직장을 구하도록 해요. 이 육아가 보통 애들 학교 들어가면 끝났다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육아는 애들 사춘기가 올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했던 산물 5학년 때까지가 6학년 때 또는 중학교 1학년 때 사춘기 때 나와요. 그러면은 사춘기 때 애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그럼 육아 굉장히 잘한 거야.
근데 사춘기 때 애가 삐뚤어졌다. 그러면은 뭔가 잘못한 거야, 엄마가. 엄마든 아빠든 둘 다 잘못한 거야. 근데 대체적으로 엄마랑 애착 관계가 잘 돼 있으면은 아빠랑 안 좋더라 하더라도, 사춘기 때도 잘 넘어가요. 근데 엄마랑 틀어졌다. 아빠랑 좋다.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틀어져. 그래서 왜 엄마가 다 육아를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엄마에 의해 가지고 사춘기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바뀌어요. 아빠는 그냥 못 보더라도 이런 서포트 같은 거 잘해주고 가끔씩 봤을 때 아이 이뻐해주고 이 정도만 해줘도 돼. 근데 나머지는 다 엄마 몫이기는 해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서 엄마랑 접촉이 적어지고 엄마가 주로 공부에 관련된 얘기하고 들어오자마자 숙제했냐? 인사가 숙제했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오늘 할 거 다 했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네가 할 거 다 했니? 그럼 그 안에 뭐가 돼 있어? 숙제도 들어있고 자기가 뭐 해야 되는 일까지 다 들어있는 거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야, 일어나자마자, 어디 나갔다 오자마자 숙제 다 했니? 그 애들이 미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뭐 또 더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히만 했고, 여자애도 있고 남자애도 있고 기질별로 또 다르고 또 내 타입마다도 다르다 보니까는 공통적으로 지금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또 어떤 아이는 뭐 암기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런 거 상관없이도 또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영재성 아이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은 특이 케이스니까는 예를 들지 말아요. 일반 애들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책 육아만 해가지고 애들이 이상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책 육아를 해가지고 뭐 누구 말을 듣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약간 공부는 포기하고 그나마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좀 많이 해줘서 아이들 자존감을 좀 올려주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공부 억지로 시키지 말고. 자, 요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